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9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반기 1위를 가리는 날입니다. 수려한합천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인데요.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이 단독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위표를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수려한합천과 물가정보팀이 1위와 2위, 그런데 개인 승수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1위와 2위가 갈려져 있나 했더니 상위 지명 선수의 성적, 정말 근소한 차이로 1, 2위가 지금 현재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 1위를 차지하게 될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먼저 현재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려한합천과 한국물가정보가 5승 2패의 개인 승수까지 갔습니다. 네. 자, 4승 4패 팀이 4팀이나 된다는 것도 정말 혼전의 중위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경기가 또 사이버오로와 홈앤쇼핑의 대결인데 이 두 팀이 결국엔 1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4승 팀이 총 5팀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대혼전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에서는 박하민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예들이고요. 수려한합천의 박종훈 선수 또 자기 몫을 해주면서 1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2국은 허영호 선수와 이지연 선수입니다. 네, 1시간짜리 바둑에서 만났고 허영호 선수 올 시즌 괜찮고요. 이지연 선수도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지연 선수는 최근에 2연패 중이었는데 지난 라운드에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자, 3국 보겠습니다. 박영훈 선수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네, 조금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요. 네. 강동윤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만났고 박영훈 선수는 새신랑의 신분으로 네, 오늘 대국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결혼식을 치르고 저녁엔 또 바둑리그를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4국입니다. 안정기 선수와 박승화 선수, 두 선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 선수 올 시즌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바둑 이 스타일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 5국 신민준 선수와 박상진 선수, 어린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지난번에는 신진서 선수와 오늘은 신민준 선수와 대결을 하는데 결국은 박상진 선수가 목표로 하는 선배들입니다. 이 선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기대가 되는 한판입니다. 자, 이제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와 박영훈 선수는 정말 많이 두었습니다. 네, 27번째 대결인가요? 많은 대국을 치렀고요. 전체적으로는 물가정보 쪽에서 상대 전적은 앞서 있지만 크게 쏠려 있는 판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만만치 않은 오더인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낮에 결혼식을 치르고 왔어요. 네. 정신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뭔가 좀 들떠있는 상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전부터 참 희한하게도 결혼식 날 이 바둑리그 치르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적도 이긴 선수도 있고 진 선수도 있는데 박영훈 선수 오늘 좀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새신랑으로서의 첫 대국인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수려한합천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수려한합천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각각 5승 2패, 게다가 개인 승수 22승까지 같은 상황이고요. 오늘 승리하는 팀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박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제한 시간 사용은 비슷하고요. 두 판의 대국을 두어서 허영호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 이 대국도 2010년과 2011년도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오래전 대국이죠. 그때 이지연 선수와 지금의 이지연 선수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네. 허영호 선수는 최근 올 시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적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부진해서 이지연 선수도
뭐 자기 몫을 해주면서 네. 팀의 상승세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의 머리가 좀 달라 보이죠? 네, 이쁘게 머리를 하고 당연히 네, 맞고요. 자, 강동희 선수와는 뭐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난 적도 있고 네. 오랜 적수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아직 좀 들떠 있을 네.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자, 강동윤 선수 올 시즌 5승 2패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 6승 1패 역시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1지명, 2지명, 공이 합천과 물가정보 1지명, 2지명이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의 상승세는 당연하고요. 네. 리그 통산 성적에서도 강동희 선수와 박영훈 선수는 1승 차이로 지금 3, 4위를 달리고 있네요. 박영훈 선수의 구두도 정말 광이 나는데요. 네. 저도 아까 결혼식에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프로기사들이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흑이 이제 양화점, 100도 양화점으로 출발을 했고요. 흑이 좌하기 33을 들어가고 100도 우상기 33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곳을 다가오면서 진행이 이제 하변 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다 걸쳐오니까 들어가고 잡아서 이 하변 쪽을 제압을 했고요. 나래자 씌우고 한 칸 띄고 나래자 오니까 그때 이쪽을 역으로 다가와서 지금 네, 들여다보고 붙인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우하 쪽 진행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예전에도 두어진 바가 있지만 이렇게 날일자로 둔 수가 좀 박영훈 선수의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을 먼저 내주고 시작하는 이 전투이기 때문에 우하 쪽에서 최대한 압박을 할 수 있으면 흑을 압박을 해서 얻어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느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흑이 이쪽으로 있거나 여기를 이어서 완승의 형태는 아니지만 당장 바깥쪽 약점 때문에 또는 이렇게 끊는 약점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찌르고 바로 잡으러 간다던가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다가는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네, 이렇게 두어서 맛보기로 이쪽을 이으면 뚫고 나오고 또 이쪽을 이으면 이쪽을 뚫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를 둘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젖혀서 이으면 이렇게 더 깔끔하게 두텁게 잡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하변에 101점이 좀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에 우하기에서 조금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네.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하기를 압박하고 또 이한점을 좀 압박하거나 공격하는 흐름이 되면 좋고요. 그 과정에서 하변은 잡히기는 했지만 아직 숨통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맛을 노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번 시즌에 이 킥스의 윤준상 선수도 결혼식 당일에 또 대국을 하러 왔었던 기억이 있죠. 네, 예전엔 뭐 원성진 선수, 최철환 선수 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주말 대국에 겹치다 보니까 참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네.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했고 역시 맛보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뚫으면 바로 이렇게 뚫어서 이 그림은 흙이 좀 답답하고 위험해 보이네요. 끊으면 당장 단수 쳐서 잡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흙이 다 잡히는 그림이 되겠고, 네, 이쪽으로 치받아서 나가기도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나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 흙이 있거나 아니면 젖히는 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나서 건너붙여도 연결은 됩니다. 이 한 점 포기하고 연결은 되는데 나중에 백이 이쪽을 막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팩감이 많으면 바로 이렇게 뚫어버린다든지 해서 뭐 패를 노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게 흙이 좀 싫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예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고 아예 생각하지 못한 진행입니다. 여기를 두었는데 이쪽을 젖혔다. 박영우 선수는 이 형태 그리고 이 포석에 대해서 좀 아는 것 또는 연구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네, 놓고 더 좀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요. 네, 여기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별로 뜸을 들이지도 않고 지금 여기를 젖혔다는 네. 것은 좀 이 포석에 대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익숙하다라고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어본 경험이 있거나 뭐 인터넷 대국이나 다른 연습 대국에서 두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연구가 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손 빼는 발상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여기는 물론 지금 백이 한 수 더 투자를 해서 잡아두면 매우 큽니다. 근데 흙이 뭐 늘거나 해서 이 백도를 쫓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기 네. 때문에요. 막아준다면 이 저친수의 후속 수단은 이렇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게끔 네, 만드는 거죠. 잡으면 따내고 이렇게 이어서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흙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백이 언젠가 이쪽을 지키면 또 다른 큰 곳을 차지해서 가겠다. 아예 손을 빼고 잡아두네요. 집으로도 크고요. 두텁습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왔을 때 뭔가 받아주면 흙의 의도대로, 흙이 바라는 대로 왠지 끌려가는 듯한 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세의 한 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아기가 튼튼해지니까 이 다가왔던 흙들도 조금 쑥스러워지는데요. 네, 이 돌의 의미가 원래는 이 우하 쪽에 힘을 싣고자 다가왔는데 백이 한 수 투자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해놓고 보니까 좀 강한 곳에 가까이 와 있죠. 자, 구부려서 막으면 늘겠다는 뜻입니다. 뭐 가만히 네. 늘 수도 있지만 이 교환이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은 백도 이렇게나 이렇게 우변 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고요. 우화의 경우에는 더 가벼운 수를 선택했네요. 재밌습니다. 이 수는 당연히 이 교환을 하고 싶고 별로 손해는 아닐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젖힐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뚫으면 한 점 잡아서 따로따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백돌이 만약에 많이 중앙 쪽에 쌓였을 때는 흙도 미생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벼운 행마고 다만 흙이 두었을 때는 여기를 교환해서 이렇게 두 점 잡힌 것보다는 이렇게 뚫는 것이 흙이 두었을 때는 훨씬 더 집으로도 큽니다. 네. 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젖히는 맛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어주면 넘어가서 당연히 이 교환은 백에 꽤 득이죠. 원래는 흙이 늘 수 있는 자리를 백이 먼저 선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히는 맛을 남겨두고 짜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은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백 쪽이 좀 활발하지 않나. 우아기가 역시 좀 두터울까요? 네, 우하기 쪽 잡아둔 것. 집으로도 크고 역시 이 한 점이 좀 외롭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진행이라면 흙이 이 우하를 깔끔하게 그냥 쉽게 포기한 것 치고는 얻어낸 것이 여기 두 수인데 여기 두 수 투자보다는 우하기 쪽이 좀 커 보입니다. 제 느낌이라서 뭐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네요. 두는 입장에서는 백이 좀 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는 2016년도였나요? LG배 결승에서 만난 적이 네, 있죠. 형제 대결을 펼쳤었고
박영훈 선수에게는 좀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박영훈 선수가 2016년부터 세계대회 결승을 3번을 올라갔는데 3번 모두 형제 대결을 펼쳤고 3번 모두 준우승에 그쳤거든요. 박정환 선수와의 결승전도 있었고요. 네, 박정훈 선수가 2번 이제 몽백카배와 출란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전에 LG배에서 강동현 선수에게 1승 2패로 우승컵을 내줬었고요. 하지만 이 바둑리그 KB리그에서는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아마 바둑리그 원년부터 결석하지 그냥 잡아둡니까? 야, 이거를 안 하니까 그냥 잡아두네요.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세이기도 어떨까요? 하고 젖히는 게 그만큼 신경 쓰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진행이라면 저는 배경이 확실히 활발해 보입니다. 네. 흑이 이제 세 수를 투자했죠. 한 수, 두 수, 세 수를 투자하면서 물론 지브루도 크고 엄청나게 두텁고 백이 이렇게 우하기를 잡고 이 한 점까지 물론 맛은 남아 있겠지만 시어서 제압한 형태가 좀 더 활발해 보이고요. 흑은 뭐 넓게 보고 있네요. 큰 곳을 먼저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우변 쪽만 놓고 보면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네. 초반에서 큰 곳을 먼저 선점해 나가는 것의 가치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바둑리그가 2004년이 원년이었고요. 그 전신인 드림리그도 있지만 2004년을 시작으로 지금 한 1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출장한 선수가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박영훈 선수와 강동현 선수가 그 중에 2명인 것 같고요. 김지석 선수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최철한 선수도 한 시즌도 빼지 않고 출전을 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네, 꾸준히 계속 성적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일단 초반 출발은 백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엘프고는 뭐 여전히 좀 극단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진행을 봤을 때는 백이 좀 활발하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굳이 그래프가 아니고 바둑을 두는 당사자들도 이 정도면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정도의 느낌. 그렇다고 뭐 우세하다고 낙관을 하거나 또는 흑의 입장에서 비관을 할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흑은 추후에 이 석점에 대해서 좀 공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뺏으면서 밖으로 내몰 수가 있죠. 네. 이 석점은 30초. 크게 뭐 공격당하거나 잡힐 돌은 아니지만 흑이 실리를 취하면서 바깥으로 내몰면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 남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젖혔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두어지는 수법을 뒀네요. 최근에는 젖히고 있는 수, 젖히고 뚫는 수, 그 다음에 여기 호구 치는 수, 느는 수, 네 가지 모두 빈번하게 두어지거든요. 뭐 어떤 게 더 많이 두어진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두어지는데 이렇게 2단 젖히는 수는 오히려 최근에 좀 잘 안 쓰이는 수법입니다. 네. 예전에는 간혹 두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실 잘 안 두던 수법이거든요.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가장 좀 실리를 탐하는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역시 강동현 선수도 부분적으로는 좀 당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 흑의 형태가 두텁고 괜찮죠. 빨리 선수를 잡아서 부분적으로는 당했지만 빨리 선수를 잡아서 두고 싶은 곳이 있다라는 뜻인데 거기가 어딜까요? 좌하를 좀 돌보는 것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우변 쪽에 좀 더 두텁게 못질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강동현 선수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선수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었을 테고요. 8, 9. 야 거기를 두고 싶어서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까요? 극단적인 수법인데. 충동적인 수라고도 전 좀 느꼈는데요. 네, 뭔가 여기를 두려던 것이 아니라 네. 9에 급하게 두었거든요.
이렇게 밀고 나왔다는 뜻은 또 이어서 끊겠다는 뜻인데요. 네, 끊겠다는 뜻이죠. 백이 원하는 그림은 흑이 늘어준다면 늘어서 뭐 수상전을 하다가 버리더라도 좀 두터움을 쌓자라는 뜻일 텐데 흑도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밀고 나와서 전투를 할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히 건드려서 이제 잘못되면 건드려서 긁어부스러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흑이 늘어주는 건 백이 늘어서 수상전도 흑이 쉽지 않고 뭐 설령 잡는다고 하더라도 바깥쪽 백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런 돌들도 이제 자동으로 백이 제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수치고 밀어서 흑이 이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이쪽에 돌이 자꾸 쌓이면은 이 한 점 준동하는 맛이 점점 강력해지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I 그래프도 점점 중심을 잡아가네요. 네. 흑쪽으로 조금씩 뭐 자리 잡아가고 있고 흑이 밀어갔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밀고 늘었을 때가 이제 기로네요. 가장 쉬운 그림은 흑도 잡고 백도 눌러두어서 백이 후수지만 그래도 중앙을 두텁게 해두고 이 한 점을 멀리서나마 좀 제압하는 쪽에 이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네. 흑이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고 둘, 셋, 여기까지 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히는 게 좀 싫다는 뜻이겠네요. 네. 아홉. 축 관계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축 관계라는 것은 여기를 흑이 끊을 수가 있는지 이 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 지금은 축이에요. 여기를 밀었을 축으로 몰았을 때 결국 나가게 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잡히는 형태로 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 밀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둘, 셋, 나갔을 때 끊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흑이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여덟, 아홉. 네, 참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두점은 뭐 자, 살리고 나올 수 없겠죠. 네, 잡혔다고 봐야 되고 네. 여기를 막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맛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단수치고 젖히고 이어서 뭐 수를 늘려서 둔다든지 당장은 잡혔어요. 막아두고 이렇게 되면 타협입니다. 백은 후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깥쪽을 두텁게 해서 계속 나오네요. 빈삼각이지만 백이 막는 자세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문을 씌우게 되면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 또 느슨하게 늦추더라도 나중에 뭔가 맛을 노리겠다라는 뜻이겠고요. 꽉꽉 백이 막아가는 것은 중앙 쪽은 엄청나게 두터워지지만 집으로는 그래도 귀 쪽이 좀 둘, 피해를 입었고요. 네. 백에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를 게을리하다가 백에게 선수로 막히면 아, 뭐 집으로도 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의 양선수 비슷한 느낌으로 돋네요. 하나, 둘, 셋, 자, 과연 중앙을 어떻게 막아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현동 선수 아홉에 황급하게 이제 여기를 움직인 수도 그렇고 지금도 아홉에 황급하게 작점을 했지만 중앙 쪽에 좀 중심을 두고 꽉꽉 두텁게 막아가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여기서도 찝을 수도 있고 뭐 가만히
이어서 좀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고요. 맞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도 또 막히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네, 여기는 백이 두는 순간 절대 선수예요. 만약에 다른 곳을 두면 솔직하게 젖히고 이어도 이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아, 이쪽을 둡니까? 여기를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는 게 하변 쪽으로도 좀 깔끔하다고. 네, 생각했을까요? 수상전을 생각한 거기도 하고 네. 간질간질하게 하네요. 네, 여길 치받겠죠. 그러면 백이 받아줄 일은 없고요. 치받는 자세도 좋거든요. 박영훈 선수는 여기를 어차피 나와도 이었을 때 여기를 두는 거는 후수니까 먼저 두어서 이제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박영훈 선수도 손을 돌려서 좌하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상변을 계속 건설할 수도 있겠고요. 하변 쪽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거기까지. 다섯. 거의 뭐 이렇게까지 결정 지을 수 있으면 해놓는 게 악수는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1위와) (2위) 간의 대결입니다. 수려한 합창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결혼식을 치르고 온 박영훈 선수입니다. 안 받았네요.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네, 가장 상변에 깊숙한 침투를 곳에 했네요. 네, 상대의 심장부에 침투를 했고 이 수는 사실 받아달라는 뜻이었고 자체로도 아주 큰 곳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고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 또 흙이 있는 것도 매우 크죠.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둘, 셋, 좀 기세에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홉. 오른쪽 흙돌이 너무 두텁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한 점을 바로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한 점을 미끼로 희생타 삼아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자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음 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늘어서 둔다면 바로 여기서 수를 내겠다라는 뜻이겠고 그게 아니고 이 한 점을 뭐 희생타 삼아서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나랬자. 30초. 하나, 근데 여기 들어가는 수는 정말 웬만큼 치열한 기풍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다섯, 일곱, 우선 여덟. 잘 떠오르지도 않거든요. 상대의 좁은 곳, 아주 깊은 곳에 침투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 수를 내자고 합니다. 강동희 선수의 치열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이고요. 여기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특히 흙이 이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 처리를 할 때 30초. 역시 부분적으로는 조금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선수를 잡는 쪽으로 다섯, 이 여섯,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막을 것인지 이을 것인지를 놓고 묻고 있어요. 이으면 계속 공격을 넷, 할 수는 있지만 여섯. 공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변 흑진이 다 부서집니다. 네. 이쪽으로 막는 것은 상변 쪽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다만 단수치고 이었을 때 다음 수법
흙도 약간 약해서 좀 행마를 잘해야겠는데요. 네, 약점이 있고 꽉꽉 막는다면 뭐 패가 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잊고 나서 꽉 막을 것인지 아니면 날 일자로 둘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만약에 세력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중앙 쪽에 또 반대편에는 백의 세력이 있잖아요. 네. 서로가 좀 쓸모없는 형태가 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마주보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먼저 두는 쪽이 그나마 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죠. 흙이 둔다면 30초. 여기 약점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셋, 넷, 백이 둔다면 역시 뭐 다섯, 이쪽이나 여섯, 이런 정도로 간다면 상대 여덟, 진영을 좀 삭감을 하면서 자기의 진영을 넓혀갈 수 있겠고요. 네. 근데 큰 집이 날 곳은 당장은 아닙니다. 꽉 막아갖고 이것은 패를 불사하겠다. 패 진행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패라는 건 이제 찝었을 때 2패고요. 백도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여차하면 뒤로 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근데 뒤로 넘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백도 2선과 1선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흑이 두터움을 차지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이 패를 하다가 이제 흑이 어딘가를 패감을 쓰고 따냈을 때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다면 여기 약점을 당장 뭐 있거나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넓게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네. 와서 끊으면 또 여기가 두터워진 만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30초. 대신 어중간한 팩감을 써서 좀 애매한 팩감을 써서 백이 따내는 날에는 끊는 수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공배도 꽉 차 있고 아홉. 이 5점도 무겁죠. 백 입장에서는 사실은 따내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있는 수 자체가 백을 일선으로 보내는 수이긴 하지만 네. 여기 돌이 오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다음에 젖혀서 네. 호구 모양으로 흑진을 돌파하는 흑진을 부담이 좀 남네요. 네, 깨는 의미가 있어서 둘, 셋, 넷, 그렇다면 단수 쳤을 때 여섯, 흙도 당장 이어주진 않겠네요. 여덟, 아홉. 따냈고요. 네, 만약에 따낼 수로 그냥 두면 흑도 손 빼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 이런 곳을 팩감으로 쓸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도 좋은 곳이고 다섯, 팩감을 겸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일곱, 여덟. 아니면 여기 있는 수. 근데 네. 이 수나 이 수 모두 뭐 절대 팩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불확실할까요? 네. 근데 그냥 좋은 곳을 둔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여기나 여기 모두 있을 것 같아요. 흙 입장에서는 패가 좀 부담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이 패 부담은 분명히 백이 더 크죠. 네. 네, 흙이 이제 찾을 수 있는 팩감이 좀 한정적입니다. 이런 곳을 쓰기에는 절대 팩감이기는 하지만 워낙 악수라서 악수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좀 악수 팩감을 제외하고는 10초. 여기 있는 것 또는 이런 곳 다 팩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곳을 찾아간다는 느낌의 수들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 제 예상을 아예 말하자마자 바로 빗나갔네요. 이 악수가 될 가능성이 커서 여기는 네. 안 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100이 그냥 넘는 게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교환은 분명히 흑의 악수거든요.
뭐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쪽 끝내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수 대신에 이런 곳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 건너붙이는 약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뒷맛을 이 팩감을 사용하면서 없앤 수이기 때문에 아홉, 솔직한 팩감이긴 하지만 악수라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 했는데 자, 백은 어떻게 할까요? 백도 뭐 한번 해봅시다라고 여기를 팩감을 쓸 수는 있는데 오. 역시 꽤 악수예요. 집으로 꽤 악수라서 네. 그냥 여기 악수를 하나 받았으니 뒤로 물러나는 물러날까요? 게 우선은 무난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팩감 확실히 듣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봐야 돼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거든요. 이게 안팎으로 백이 따낸 것과 흙이 이은 것과는 뭐 세보지 않고 대충 어림짐작 한 40집 가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게다가 깔끔하게 잡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백이 넘는 자세가 이렇게 넘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흙이 만약에 10초. 하나, 뭐 좀 괴롭더라도 양쪽을 살릴 수만 있으면 여기는 정말 눈 딱 감고 있고 싶어요. 일곱, 여덟, 그쪽을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먼저 백 모양의 약점을 좀 추궁해 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죠. 이렇게 받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도 득받고요. 그 다음에 받고 설령 있는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 자체는 흑이 득받습니다. 30초. 하나, 둘, 백이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넷, 다섯, 여기를요. 여섯, 네. 일곱, 우선은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패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묘한 패가 됐습니다.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오면서 그냥 정직하게 서로 팩감 쓰고 따내는 게 아니라 약간 계산이 미묘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됐어요. 네. 흙은 팩감을 사용하기가 그쪽으로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수가 또 꽤 악수가 될 수가 있어서 쓰면 쓸수록 겁나거든요. 아홉, 끊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백이 뭐 만약에 이 패와 관계없이 한 수를 더 둔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보태준 꼴이 되는 네. 거죠. 특별한 맛이 없다면.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첫 번째 조이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왠지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네요. 네. 그냥 받아주면 이 자체로도 팩감을 쓴 것 동시에 이거는 이 약수를 상쇄했습니다. 이 젖히고 백을 굴복시킨 자체로 이거는 여기 기분 좋은 교환을 한 거예요. 받아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발을 하려면 뭐 이쪽으로 반발을 하거나 셋, 어떤 진행이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 정직한 반발이긴 합니다. 네. 이 이수와 이수를 악수로 만드는 수.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길 끊는 맛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수순이 좀 어렵습니다. 단수를 치고 끊었을 때 30초. 이제는 이쪽으로 끊기는 어렵거든요. 셋, 넷, 여기 약점이 생기니까.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선수가 좀 머리가 점점 더 아파올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단순히 여기 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수와 이수가 교환이 돼버렸고 네. 하변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서요.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서로 모르겠고요. 네. 저도 모르겠고 여기가 또 교환이 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아졌죠. 흑의 입장에서는 이 젖힌수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 끊는 수의 맛을 어떻게 노릴까. 백도 지금 팩감을 어떻게 써가야 되는지 30초. 어렵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어딘지 잡는 것도 어렵네요. 네. 팩감을 쓰고 이 패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뭐 여기를 하변, 넘어서 아예 뭐 전장을 바꾸던지 아니면 있는 수에 대해서 응수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도 지금 자체로 어렵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은 하겠네요. 네. 아니면 그냥 여기를 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말씀해주신 찌르는 것을 이제 팩감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네. 뜻이네요. 받아주면 팩감이다. 따내겠다. 받아주면 팩감인데 왜 그래프가 움직였을까요?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떤 수가 아홉. 네, 뭐 넘는 수 말고는 안 보여요. 여기 끊는 것은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였기 때문에 단수치고 그렇지가 않네요. 끊었으면 혹시 끊었으면 끊었으면 이쪽으로 젖혀서 두어야 했나요? 30초. 단수치고 젖혀도 가능할까요? 셋, 넷, 다섯, 단수치고 젖히고 일곱, 이제 흙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단수치고 있고 이것은 백이한수 빠르네요. 네, 이렇게 됐겠습니다. 흙이 버틸 수는 있지만 흙이 버티기는 좀 부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넘어서 받아주었고 팩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흙이 역시 이번엔 또 흙의 고민이네요. 패를 한 번씩 잡아낼 때마다 서로의 고민이 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10초. 하나, 특히 흙의 입장에서는 팩감 하나하나가 지금 넷, 손해패 느낌이 있어서 여기 이미 2번 악수를 뒀거든요.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이 이런 곳을 악수를 쓸 수는 없고요. 너무 정말 이건 너무 보태주는 거라 이런 악수를 또 두게 된다면 이제는 100이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셋, 하나하나가 어렵네요. 팩감 쓰기가. 그렇다고 이런 곳을 그냥 끊어 잡거나 치받아서 끊어 잡는 것은 이 빵따냄이 크고요. 이었어요. 있는 거요. 일견 봤을 땐 좀 무거워 네, 무겁죠. 보이긴 하는데요. 100이 욕심을 낸다면 계속 밀어갈 수도 있겠고요. 밀어서 이도를 계속 무겁게 키워둘 수도 있겠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이렇게 두는 거면은 100이 약간 욕심을 덜 냈네요. 저라면 여기에 뭐 계속 밀어갔을 것 네. 같아요. 밀어서 좀 키워서. 전체를 더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팩감이 먹여치는 팩감까지는 음. 듣겠습니다. 네. 악수패도 아니고요. 이렇다는 악수도 아니고 여길 다수 치는 거는 꽤 악수라서 좀 망설여지는데 먹여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둘, 셋, 넷, 아니면 뭐 미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덟, 아홉, 미는 수 자체가 넘는 의미가 있거든요. 막을 때 다음에 넘는 수가 아, 있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받는다면 우변에 끊는 팩감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까지는 팩감으로 들을 것 같아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한 개, 사실 이거 사실은 백이 빵빵 따내고도 싶거든요. 둘, 따내면 네. 따로 수습을 하더라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하변에 눈목자로 이제 선수하는 팩감을 썼을 때만 해도 그냥 받아줄까 말까 정도의 고민이었는데 네. 우아기를 다시 이어가면서 좀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흑이요. 여기를 4선으로 팩감을 쓰면 하나 더 나옵니다. 팩감이 확실한 팩감 2개 나오죠. 둘, 박영훈 선수의 손이 잠시 이쪽으로 향했거든요. 이것은 팩감이 하나지만 일곱, 나중에 흑돌이 이쪽으로 왔을 아홉, 아니 그렇게 싹싹한 게 있나요? 의외인데요. 그런데 백이 안 봤죠 이거는. 음, 이렇게 큰 패를 아니면 계속해서 젖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젖혀도 이 돌들이 무거워지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네. 따내고 싶기도 하고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젖히고 나온 다음에 이 펜을 사실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강동현 선수 비행을 바둑판에서 비행을 하는데 사실은 초읽기 한 번이 뭐 소중하긴 하죠. 나중에 특히 승부처에서 소중하긴 하지만 이런 수들이 원래 생각했던 수 중에 하나였다면 모르겠는데 9에서 급하게 두었다면 이게 판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서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흑은 우아기부터 먼저 살려둬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찌르고 이곳은 100이 넘을 수가 있고요. 흑은 치받고 끊어서 이 넉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0이 여기를 따내느냐 이쪽을 젖히느냐는 100의 선택인데 지금 이 교환을 한다는 것은 100은 펜은 그만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100은 이 6점을 이제 공격 타겟으로 정한 것 같거든요. 패를 해소하고 흑이 어딘가를 둘 때 이 6점을 괴롭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 쪽도 여섯, 백이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여덟, 아홉. 공격도 가능할 수 네.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좌귀 흑의 형태도 좀 듣는 것들이 생기고요. 네, 이제는 이 100이 여기를 넘으면서 두 수를 투자하면서 이 석점이 이제 공격 당하는 돌에서 공격하는 돌 두텀으로 변했습니다. 네. 완벽한 두텀은 아니지만 이런 곳 선수에서 씌워가면 흑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도 됩니까? 그 수가 되나요, 근데? 여기 나가면 뭐죠? 나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착각이 아닌가요? 나가면 어떻게 됐나요? 이 끊는 것은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여기 단수 이건 뭐 안 되죠? 잡혔죠? 셋, 네. 넷, 다섯, 뭐가 여섯,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만약에 착각이면 손실이 너무 큰데요? 그죠. 막는 수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어야 되면 넘고 받을 때 따로 살면 된다. 이게 집으로 오히려 득이다. 뒤쪽으로 괜찮죠. 네. 근데 막을 때 늘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네요. 끊고 나갈 때 여기 단수를 칩니다. 이건 착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여기에서 다음이 없는데요. 아니 아예 사는 수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기 막으면 늘어서 이렇게만 백이 따내주면 되죠. 넘고 선수 한 집 만들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단수 치면 늘어서 여기가 단수라는 잊지 못한다는 걸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순식간에 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도 백이 지금 기분 좋죠? 근데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그 기분 오래 못 갑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기분 좋게 단수 치고 단수 치면 흑이 얼른 이쪽으로 태도 변화를 해서 이거는 흑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죠. 네. 원하던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먼저 단수 치는 게 올바른 수순이고요. 이을 때 굳이 여기를 단수 칠 필요도 없이 그냥 잡으면 됩니다. 흑의 생각은 또 하나, 여기를 둘 때 치겠다라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이을 수 네, 있으니까요. 큰 바꿔치기가 되는데 근데 하변 쪽이 워낙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부득이하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진행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내주면 단수가 선수니까 어떻게든 살겠다.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데 백이 늘고 있고 이쪽을 이제 잡게 되면 여기 단수까지 치고 그냥 그쪽을 택하네요. 그냥 강정호 선수는 이걸로도 지금 많이 득봤다라는 이야기네요. 이걸로도 뭐 대만족이다. 저는 이 하변이 커 보여가지고 당연히 이쪽으로 둘 줄 알았는데 아니면 흑이 이어지면서 이쪽이 끊어지는 게 우변까지 또 끊는 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그냥 이 정도로도 많이 득봤다. 이렇게 해도 흑의 승률 기대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셋, 넷, 그리고 여기 돌이 온 게 또 커요.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돌이 온 게 아홉. 원래는 흑이 끊고서 이 돌이 없으면 뭐 이렇게 막아가거나 바깥쪽에서 조여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중앙 쪽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백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히는 것의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압박감도 없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은 네, 흑이 꽤 어려운 바둑이 됐네요. 네. 이 패를 포기한 대가가 사실은 거의 없죠. 여기 한 수를 투자를 한 거지만 의미가 많이 없고 이쪽도 백의 귀가 깨지긴 했지만 백도 여기를 넘어가면서 흑을 미생으로 띄웠기 때문에 여기 쪽 득실은 손실이 좀 큰 네. 것 같아요.
흙이 얻은 만큼 얻은 이상 백이 넘어가면서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패를 그냥 공짜로 백에게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박영훈 선수가 좀 힘을 많이 내야겠습니다. 중반전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초반에 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박영훈 선수인데요. 자, 여기를 하나 찝어두고요. 호구를 쳤습니다. 좋은 자리죠. 급소이기도 하고 안형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고 백의 모양을 나중에 무너뜨리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 붙여두고 길게 갖고 뭐 있느냐. 지금 씌워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어요. 흙이 누른 것은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고 백을 압박하자는 뜻인데 네. 흙 자체가 좀 공배가 차 있고 불안전한 모양이다 보니까 강동윤 선수가 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격언처럼 씌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돌 자체가 좀 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살더라도 좀 뭉졸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살더라도 백이 공격을 하는 동시에 뭐 수습이 되거나 두터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흙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장 백이 막으면 어떻게 둘까요? 막으면 이쪽을 여기 이제 느는 수는 선수로 듣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정말 쌈짓 뜨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를 잇고 따내면 막고 이렇게 두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사실 흙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쉽게 아마 둘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두는 건 그냥 꽉꽉 막아두고 두텁게만 처리되더라도 백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은 여기 끊는 수가 또 엄청나게 강력한 끊음이 남아 있고요. 좌하 쪽은 뭐 가일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실 백이 많이 낙관한다면 하나 밀어서 받아둘 수도 있고요. 네. 굳이 안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젖혀오거나 이렇게 갈라오는 건데 그때 밀더라도 수습이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은 끊는 수 또는 여기 젖히는 수 모두 좋은 자리입니다. 네, 끊어가네요. 좌상기 패를 하면서 백이 또 패를 마지막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 흙 모양이 더 자충이 차겠습니다. 네, 이 흙 5점이 버리기는 크고 또 움직이자니 공배가 꽉 차 있어서 무겁고 이 2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쉽게 버릴 수도 없고 행마하기는 쉽지 않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가장 기본 행마인 한 칸을 띄워두었는데 백은 위쪽으로 늘까요? 아니면 위쪽으로 늘까요? 네, 뭐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로 넣는 게 좀 더 치열하고 흙을 더 괴롭히는 행마인데 강동윤 선수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지금 여기를 늘었으면 흙이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두면서 변화를 꽤 했을 테고요.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붙이는 거 선수로 듣고 있죠. 여기 젖혀 나오면
정말 백의 천지죠. 네. 게다가 하변 쪽, 뭐 하중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흙이 중앙으로 나와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이 바둑 흑의 노림은 마지막 노림은 이쪽이 결국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인가 뭐 백이 그 전에 지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길 갈라가거나 젖히거나 아니면 축 관계를 보고 축이 좋으면 이쪽을 끊어가거나 결국은 이 노림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집으로도 그렇고 두텀으로도 그렇고 백과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은 두면 둘수록 집이 늘어나는 곳, 즐거운 곳만 남고 흑은 이런 돌들이 움직이는 과정이 괴롭거든요. 집이 안 되는 곳을 계속 둬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두텀과 얇음의 차이입니다. 지어져 있는 확정가로만 본다면 큰 차이는 아닌데 앞으로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흑이 두어야 되는 공배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두텀이 앞으로 백의 두텀이 계속 발휘가 되거든요. 강력하게 두네요. 끊어서 아예 흙의 흑마를 좀 묶어놓겠다. 네.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늘면 뭐 받아야 되는 형태가 아닐까 아니면 늘어둔 다음에 끊을 수도 있는데 아예 가장 치열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위쪽으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두니까 위쪽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이을 때 이렇게 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둘 때 혹시 이렇게 단수 쳐서 내려갈까봐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점도 남아있죠. 요석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뭐 다시금 늘 수도 있지만 단수를 쳐서 선수를 잡고 이쪽을 공격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곳. 하나, 이런 곳에 돌이 오는 것 자체가 셋, 좌하 쪽에 응원군을 보내는 동시에 공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어요. 아홉, 그리고 단수를 쳤다는 것은 역시 다음 한 수로 젖히거나 이쪽을 갈라가면 우중앙이 상당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쉽게 살리고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철벽이죠. 네. 더더욱이나 여기를 공격을 하면서 중앙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백이 딱 여기 오면 뭐 그야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튼튼하게 드네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되네요. 네. 뭔가 기분을 더 낼 만도 한데 이 수는 딱 그겁니다. 다음 여기면 뭐 모든 게 끝이다. 다음 여기 오는 순간 다른 여기를 올 수 있고 좌하기만 무사하다면 다른 곳은 다 볼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연결을 해야 될까요? 흑이요. 네. 흑이 근데 이쪽이 훨씬 급하죠. 이제는 정말 모자나 이런 곳 마지막 허용하면은 이 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넷, 우선은 그래도 다섯, 여섯, 살려두고 후위를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옥쇠를 각오를 했네요, 네. 이거는.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어떻게 견디죠? 답답하죠. 뭔가 지금은 마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살더라도 백이 두텁게 정리되면은 역시 쉽지 않고 백이 좀 강하게 또는 무리해서 잡으러 오기를 기다려서 역습을 꾀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 쪽이 전부 다 공배라고 가정한다면 음, 형세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집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여기 엄청나게 큰 곳을 두었기 때문에 한번 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흙집이 네. 50집이 좀 다섯, 50 한 여섯, 2, 3집 정도.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집으로는 그렇네요. 지금 여기도 다 버티고 여기까지 버티고 하면서 집으로는 흙이 해볼 만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확정가로는 100의 두터움을 아예 빼고 계산을 하면은 반면 10집 정도는 흙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 늘고 버티는 게 오히려 100의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도를 몰아쳐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일단 좌 쪽의 약점을 뭐 간접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수가 딱 그런 느낌이죠. 공격도 계속하되 여기 젖히는 수, 끄는 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강을 한 거예요. 흙은 괴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00의 범위권 내에서, 사정권 내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안형을 만들어야 되고요. 당장은 괴롭지만 그래도 살고 나면은 그 전에 그래도 버티면서 벌어둔 게 있으니까 우선은 이 안에서 잘 버텨내야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도망갈 곳이 몇 군데 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곳 붙여서 좀 탄력을 구할 수 있겠고요. 네, 자체적으로 삶을 도모해야겠습니다.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100의 약점을 좀 노리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들여다본 곳에 연결을 해두네요. 자, 이제는 100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되겠습니다. 뭐 젖히거나 뭐 이렇게 갈라오는 것 어렵지 않게 밀어가면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네. 정말 이 흙의 생사가 당장 흙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 또 숙제가 됐고요. 100은 잡거나 어딘가를 끊어서 이득을 취해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둘, 뭐 좌변 쪽에 좀 집을 만들까요? 네, 여기를 뭐 선수로 막아서 이런 곳만 와서 좌변에 집이 불어나도 100이 우세합니다. 또 한 가지 흙이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여기 따내는 수가 절대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안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따낼 때 손을 빼도 그 다음에 또 따내더라도 아까 패를 했던 형태와 네, 같죠.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옥집이고요. 따내고 있는 것도 역시 뭐 여기를 막고 젖히게 되면 결국은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막는 건 양패로 잡혀버립니다. 여섯. 그러니까 따내는 수가 후수네요. 그러면 더더욱 흙이 안형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고 네. 나중에 찔러갔을 때도 큰 차이가 나죠. 뭔가 붙이고 뭐 끊는다거나 하는 단점을 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좀 무리겠죠. 네, 뭐 여기를 끊어가는 거는 가만히 늘어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가만히 늘어서 사실은 그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참 애매한 곳을 두었는데요. 뭐 여기를 끊어오면 이쪽으로 뛰어서 아. 안전을 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정말요? 이 구역 중에서 가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을 두었습니다. 여기 한 열 몇 군데 중에서 가장 안 둘 것 같은 곳을 뒀어요. 이거는 그래도 시끌시끌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두면. 바꿔치기만 된다 하더라도 하변도 만만치 않게 큰데요. 바꿔치기를 해도 승산이 있다라고 봤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그래도 뭐 흙은 넷, 한 칸 뛰어서 좀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유일하게 좀 기댈 수 있었던 좌학이었는데요. 사실 그냥 여기 받아줘도 흙이 살리기도 어렵고 살더라도 정말 괴롭게 행마를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자, 강동현 선수는 이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도를 살리자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예 그냥 바꿔치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이쪽을 잡은 것이 더 크다. 다섯, 여섯, 맞습니까, 근데?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일단 흙을 좀 차단을 한 것에 중점을 두는 걸까요? 차단은 됐는데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돌 이유가 있나요? 백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도 막는 건 솔직하게 이렇게 구부려서 모양은 좋지 않지만 있는 것은 이쪽으로 하나, 연결이 되고 셋, 이어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쪽 단수가 있어서. 일곱, 여덟, 아홉, 그렇기는 한데 지금 방향 자체가 또는 흐름 자체가 백이 안 해도 되는 고생 또는 안 해도 되는 변화를 굳이 일으켜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는 간명함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는 수를 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칠 때 있는 것은 끊겨서 여기 약점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이흙이 잡혀버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백도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고 이 수가 선수가 된다면 흙이 참 좋거든요. 여기를 받아야 된다면 이건 흙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여기 이 석점이 넓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받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뚫고 내려갔을 때 흙이 잡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넉점을 잡고 살아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넉점을 잡는 게 흙의 목표가 아니라 백이 선수로 연결이 되면서 이 넉점을 희생하면서 이미 중앙은 백이 잡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서 이 4점 잡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 둘, 백이 마지막에 치받은 수가 이 안형에도 많은 영향을 주네요. 네. 여덟, 아홉, 자, 이제는 정말 안형을 두 집을 만들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네. 박영훈 선수가 오늘은 뭔가 이 패의 과정에서 조금 또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다가 결국 이수 착각이 곁들여진 이수로 인해서 좀 판을 그르치게 됐는데 네. 둘, 셋, 속으로 넷, 다섯, 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 넷, 총각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이 생각을 당일에 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를 치고 이어줄 때 나오겠다는 뜻이군요. 네, 여기도 있게 되면 8점으로 키워 잡기 때문에 더 크죠. 지금은 뭐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도를 잡은 것 자체가 거의 40집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더라도 백이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를 잡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4점으로 넷, 다섯, 줄여서 버리는 것은 대신 후수고요. 여덟, 둘 중에 하나를 아홉. 이어서 그냥 키워서 버리는 쪽을 선택을 하네요. 8점 훨씬 더 크게 버리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이 변화를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이 선수를 잡는다는 것. 좌변에 못질하는 것도 정말 큰데요. 네, 여기 크죠. 이렇게나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잡은 것 자체로도 이미 한 40집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흙이 이렇게 8점을 잡는 것이 약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이미 백이 많이 득을 본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백이 좌변에 두는 것이 싫어서 먼저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받아준다면 뭐 득이니까요. 뭐 지금은 박동현 선수는 부자네요, 부자. 마음이 부자라서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어도 중앙으로 잡은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여다볼 때 이어줘야 될까요? 사실은 뭐 이쪽으로 받거나 해도 되는데 지금 이길 것 같아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은. 30초. 하나, 둘, 예를 들면 밀고 나서 이쪽으로 지키더라도 수는 안 나거든요. 네, 지금은 뭐 만사부려 든 부자 몸조심하고 있고요. 차이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중앙이 잡힌 게 40집이 넘거든요. 여기는 흙이 후수로 잡아야 한 20집 정도 끝내기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두었다는 것은 하변을 잡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 8점 대신에 하변 쪽을 잡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바꿔치기가 됐지만 절망적인 형세가 되긴 했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섭니다. 중앙 쪽에 단수를 치고 이었네요. 네. 흙이 여기를 넘었고요. 백이 우변 쪽에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수 치고 이은 장면이죠. 그리고 호구까지 만들어 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돌을 걸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박용훈 선수의 뜻대로 안 풀리는 판이었죠. 역시 사건의 발단은 좌상귀 패에서부터였는데요. 패 자체는 여기 패를 한 선택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횟감 과정에서 미묘하게 얽히면서 뭔가 이 회로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지면서부터 박용훈 선수가 조금 말려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강동윤 선수가 승리합니다. 강동윤 선수 이번 승리로 6승 2패, 그리고 박영훈 선수 역시 6승 2패가 됩니다. 오늘 역시 큰일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좀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국에 집중하기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네, 워낙 결혼식 날 대국하는 기사들이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 오늘 대국 거의 완승이라고 봐도 네. 될 만한 좋은 대국 좋았습니다. 박용훈 선수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 수고했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자, 1, 2위 팀 간의 대결 물가정보가 한 판 앞서갑니다. 장고대국 보시겠습니다. 허영우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2국. 이 두 선수는 허영우 선수 기준으로 2대 0으로 허영우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다 뒀네요, 거의. 이제 거의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두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큰 전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100이 거의 반면승부 느낌이네요. 100집이 많습니다. 네. 100집이 세면 셀수록 뭐 중앙에도 있고 딱 봐서는 100집이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세면 셀수록 100집이 많네요. 지금은 100승이 거의 확정적인 것 네. 같아요. 흑집은 우상귀 쪽에 크게 한 집이 있고 네, 나머지는 생각보다 다 적은 집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영우 선수가 초반에 2연패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그 이후로 4연승을 네. 했어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 아쉽게 이제 연승이 끊기게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내기 수순을 비틀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네, 뭐 좌하 쪽도 큰데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은 이렇게 두고 딴에서 역끝내기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100이 이어서 다 조여붙이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가 4점을 잡았기 때문에 8집이 나고 흑이 따내면 6, 7, 8, 9, 11집
역끝내기 세 집이 강합니다. 이쪽도 사실은 거의 7, 8집 되는 자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영우 선수 많이 괴로워하네요.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4승 3패를 기록 중인 허영우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역끝내기를 하겠다는 생각이었군요. 네, 여기가 역끝내기 흑집만 놓고 봤을 때 역끝내기 세 집에 100이 이었더라면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두던지 100이 두던지 간에 이곳이 차이가 납니다. 역끝내기 4집까지는 조금 안 되더라도 거의 준하는 거의 역끝내기 4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이 100 모양에도 좀 흑이 두었을 때 중앙 쪽에도 관계가 있어서 역끝내기 네. 4집 정도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곳 따내는 것이 자체로도 6집에다가 지금 흑이 따냈을 때 귀의 특수성 때문에 6집 강이거든요. 거의 7집이라고 본다면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끝내기. 100이 따내면 흑이 다른 곳에 두고 싶은 끝내기가 있다라는 거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그냥 두지 않네요. 지금 둔 곳도 매우 크네요. 네. 흑이 끊어 잡았다면 이렇게 돼서 흑집이 세 집이 불어나고요. 100이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2점 잡는 것이 후속 수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여기 따내는 것까지 선수로 듣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백이 우아기에 젖히는 것까지는 너무 여기요. 욕심일까요? 되네요. 막으면 근데 흑도 안 맞고 매길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어차피 졌는데 이렇게 물러나기는 뭐 싫고 네. 우는 사람 뭐 뺨 때리는 격이고요. 막아서 버티겠습니다. 막아서 버티면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기를 두어서 하나, 또는 찝어서 셋, 이을 때 이 사활을 빌미로 패를 걸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네, 이지현 선수가. 유대국 이제 큰 끝내기 다 두어졌고 장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지현 선수가 이대로 승리에 골인을 하게 된다면 1승 1패
이제 1국 박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이 중요해지고 또 2부에서 4, 5국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대국은 이지현 선수가 끝내기에서 큰 실수만 안 하면 거의 골인할 것 같아요. 네. 1승 1패라고 가정한다면 1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이 뒤에 출전한 선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습니다. 1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한창이네요. 2시간 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중반전 펼쳐지고 있고 네. 네, 백이 자, 박하민 선수는 현재까지 5승 2패, 그리고 박종훈 선수는 3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지금 대국 내용을 보면 실리는 도처에 흙이 많이 벌어들여 놓은 것 같아요. 좌변, 또 우하귀, 또 백은 우변. 좌상귀가 크고요. 네, 좌상귀 쪽이 백이 큰 집이 나 있고 대신에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고 맛은 좀 남아 있겠습니다. 나중에 흙이 젖히고서 움직이는 맛 등이 있겠고 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꽤 많죠. 흙이 살려 나오면서 이 돌을 백이 쫓고는 있지만 결국은 서로 연결하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박하민 선수는 특히 지난 시즌에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박종훈 선수는 올해가 첫 리거입니다. 네, 뭐 첫 시즌이지만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강자들도 잡으면서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팀에 아주 쏠쏠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팀의 5할 승률이 안 되는 선수가 없는데요. 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흙은 여기를 이제 후수로 지키느냐, 후수로 연결을 하느냐, 뭔가 반격을 노리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지켜두면 간명합니다. 네. 간명하고 나중에 뭔가 여기에 반격을 노릴 수도 있고 또는 추후에 이대마를 좀 노릴 수도 있고 근데 다 나중 이야기죠. 어찌 보면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느슨하다고 생각한다면 다 방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일곱,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젖혀서 늘면 깔끔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백대마가 좀 연결되는 기분도 들고요. 그렇죠. 오히려 젖히는 곳에 돌이 오면 이대마가 위쪽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흙이 이적수를 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집으로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집은 오히려 백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집이라고 본다면 백 쪽이 오히려 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길 두고 둘, 이런 곳을 건너갔을 때는 백집이 많거든요. 그러나 뭔가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백에게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대마도 완생의 형태는 아니고요. 이쪽도 지금 어떤 식으로 흙이 괴롭히는지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런 곳을 붙여가면서 이 석점을 잡자고 하면서 중앙 쪽 끝내수를 노리거나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흙이 부수입으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백이 효과적으로 다 커버를 하고 지켜낸 다음에 지금 반상 최대는 여기로 보이거든요. 흙이 반대로 찌르고 막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큽니다. 막거나 한 칸 뛰어서 그냥 끝내기를 하는 것과 비교해도 가장 큰 곳이에요. 여기를 건너간 다음에 우중앙과 좌중앙 모두 견뎌낼 수 있으면 그거는 백이 좋아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 버티면 흙이 뭔가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이쪽 노림 열분도 노리고
우중앙 쪽도 분명히 박정훈 선수가 뭔가를 노리고 있을 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띄우는 거는 안 될까요? 네, 지금 여기 끼우는 수 100의 노림이죠, 반대로. 100의 노림이긴 한데 당장은 이렇게 하나, 살그머니 나오더라도 넷, 여기 끊는 수와 뭔가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여덟, 예를 들어서 이으면 한 칸 뛰어서 연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가장 두텁게 막아두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붙여서 이렇게 뚫는 수는 완벽하게 봉쇄가 됐습니다. 네. 두터운 수죠. 이번에는 흙이 뭐 여기를 젖힌다든지 해서 한 칸 뛰는 수는 최소한 얻어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젖힌 다음에 뭐 한 수를 더 떠서 더 강한 수를 둘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거기는 하나 뭐 다음 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하나 항상 젖혀두고 싶은 네.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나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고 최소한 여기를 뛰는 수를 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앙 쪽에서 행마를 했을 때도 젖혀서 100을 2선으로 받게 하는 것은 이득입니다. 이도를 나중에 살려 나올 때도 이득이고. 자, 그러나 띄우는 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흙이 심하게 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심하게 둘 경우에는 늘어서 버틴 다음에 항상 끼우는 수 있죠. 후속 수단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딘가를 늘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뭐 아예 그냥 다 삼켜버리러 간다든지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흙도 겁나요. 넷, 다섯,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덟, 받아주니까. 네. 제가 박하민 선수와 시합에서는 많이 안 둬봤고요. 한 판 둬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평소에 10초 바둑에서 몇 판 둬봤거든요. 아. 이제 훈련하다가 머리 식힐 겸 선수들끼리 이제 10초 페어 바둑을 자주 두는데 네. 박하민 선수와 10초 페어 바둑을 뭐 여러 판 둬봤는데 항상 9에 두는 수가 가장 안전하고 두터운 수를 두거든요. 박하민 선수. 지금 마지막에 두어진 이수도 그렇고 뭔가 더 강력한 수, 더 좀 발빠른 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마지막 선택은 결국 정수 쪽에 가까운 수를 둡니다. 정수, 두터운 수, 안전한 수. 그게 박하민 선수의 기풍을 좀 보여주는 수가 네. 되기도 하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우선은 집으로 큰 자리 좋죠. 백이 건너가는 자리가 역끝내기로 굉장히 커요. 이게 안 막을 수도 없고요. 네, 젖혀두었기 때문에 당장 한 수에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더 이상 뭐 중앙에서 노리는 것은 어렵겠고요. 개가바둑으로 가겠습니다. 미세한 네. 형태에서 개가로 가겠습니다. 어디가 클까요? 우상기 크고요. 중앙에 흙도 이 수가 계속 신경에 쓰이기 때문에 뭔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붙여둔다든지. 마지막 하나, 둘, 뭐 네. 단순 끝내기로는 우상 젖혀 있는 수 정말 두고 싶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상 최대의 곳이고요. 다음에 백의 사활을 추궁하는 의미도 있어서 반대로 백이 늘거나 백이 젖혀 있는 수가 오면 집으로도 클 뿐더러 오히려 백이 또 흙을 나중에 추궁하는 수단도 남아 있어서 안팎으로는 가장 큽니다. 네. 여기 끼워 오는 노림수에 대해서는 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사실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여기를 하나 젖혀서 한번 물어보고
끼우는 노림수가 있을 법도 해요. 지금 어, 근데 수익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네. 이렇게 두고 한 칸 뛰었을 때 아, 젖혀두는 수가 있으면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단순한 수익기고 흙이 뭐 다르게 버텨왔을 때의 수도 좀 봐야 되고 마지막 이 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백도 끼우는 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좀 오히려 흙을 두텁게 해주는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괜히 건드려서 백집 쪽으로 흙돌이 자꾸 가게 되면 집으로 손해고 네. 뭐 이런 것까지 끊었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봐도 여기서는 이 정도 손해 보고 살려주면은 거의 승부가 직결되는 손해니까 섣불리 백도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백은 우상귀에 받아둬야 되나요? 받지는 않아도 돼요. 당장 받지는 않아도 여기가 젖히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붙여서 넘자고 하면서 삶을 뭐 도모하면 되고 마지막 오히려 막히는 게 좀 아픕니다. 둘, 여기 막히는 게 집으로 커서 받아두네요. 막히면 여섯, 있거나 이쪽으로 둬서 살긴 사는데 아홉,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네. 집으로. 이런 대국 어디서부터 좀 끝내기를 시작을 해야 될지 네,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우선 큰 끝내기가 눈에 보이는 큰 끝내기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변도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고 중앙 네. 서로 경계선 어떻게 그어가야 될지 마지막 눈에 보이는 큰 끝내기는 없는데 정리는 해나가야 되겠고 네. 다섯, 서로에게 어려운 바둑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지켜두네요. 여기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지킴과 동시에 뭐 백이 응수를 하게 된다면 모양을 이제 확실히 결정지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반격. 네, 지금 반격이네요. 여기 둔 거는 막으면 이렇게 두겠다? 이런 뜻일까요? 만약에 한 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못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흙이 많이 손해봤죠. 네. 근데 백도 그렇게 둘 수 있나요? 있거든요. 여길 두면 전체가 지금 미생이에요.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안형을 쫓아가면 안형을 없애고 이도를 쫓아가면 우선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골치가 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시에는 흙이 2패를 걸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흙도 지금은 배짱 있게 막아두고 이거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갈 수 있나요? 정말 갔어요. 이거는 미세한 바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미세한 바둑이 아니라 대마 승부 또는 수익기 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백이 붙인 수에 대해서 백이 받아주었다면은 그대로 끝내기로 가는 바둑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순간 집으로는 흙이 안 되죠, 이제. 네. 지금 한 거의 20집 가까이 15집 이상이 백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 흙이 이도를 쫓고 백이 연결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흙도 여기를 이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도서 여러 집 보태준 네. 느낌이라서 잊고 승부입니다. 순식간에 큰 변화가 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저는 왜 이렇게 백이 위험해 보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백이 뒤로 물러날 수도 없거든요. 이미 자충과 손해를 다 두어놨기 네. 때문에
뚫어야 돼요. 뚫고 흙이 안형을 없애왔을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이렇게 찝히면은 이게 지금 맞복인데요? 네,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네. 백이 둘 수 있는 행만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찝혀져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네요. 네, 이 수가 와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호구 또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오히려 좋은 행만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길 두었을 때 바로 파호하는 게 아니라 넷, 이쪽 먼저 건드릴 수도 있어요. 좀 선수가 되는 곳을 좀 만드는 거군요. 네, 받아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받아주는 거는 찝는 수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안형을 없애면 살기 어려워요. 붙이는 쪽 선택으로 가죠. 바로 가는 게 강력해 보였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매우 탄력적이네요. 이렇게 찝더라도 생각보다 이 두 점은 잡을 수가 있고 또는 이 두 점은 잡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끊는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도 끊으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붙여서 이쪽에 돌을 먼저 늘려놓습니다. 네. 받아주면 여기까지 찝고 나서 그때 안형을 없애면 이제는 연결하는 것이 훨씬 힘들죠. 자, 백이 여기서 하변 쪽을 돌보고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6점을 잡은 대신에 상변 쪽이 좀 깨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상변 쪽 타격을 입게 되는데 네. 마지막 느낌은 흙이 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네. 두텁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엔 아홉에 좀 강수를 네, 둔 것 강수를 같은데요. 뒀네요. 어, 흙이 끊는다면 바로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또 받아둬야겠죠? 네, 끊으면 늘어서 버티겠다는 네. 뜻이고 최강의 버팀입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어주면 이제는 살려서 아까는 상변 쪽까지 뻥 뚫렸는데 지금은 백이 이 6점도 잡고 상변도 건너가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소득이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그게 지금 백의 의도고요. 네. 생각보다는 아주 탄력적이네요. 흙도 마지막 다음 수 하나,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늘어서 받고 이때도 하변 쪽 안형을 없애고 쫓아가는 건 여전히 여기를 두게 되면 전체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한 점을 희생타 삼아서 연결하고 네. 상변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흙의 소득이 별게 없죠. 아예 이어버립니까? 뭐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이렇게 흙이 이쪽을 쫓아오면 호구 쳐서 한 점 희생시키고 늘면 어차피 넘어서 6점도 잡고 대마도 살았다라는 것이 박하민 선수의 주장이고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역시 백이 단수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변을 살아둡니다. 상변은 상변대로 넘어가고요. 이랬을 때 흙이 이제는 정말 여기 찝어서 패하는 걸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찝고 끝낸 건 개가가 좀 안 될까요? 하나, 이거는 좀 둘, 셋, 미흡한데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네요. 이 정도면은. 일곱, 여덟, 아홉,
다른 곳에 두는 거는 백이 위험하고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상변 쪽 모양만 놓고 보면 늘어서 잡는 게 가장 상변 쪽이 크게 들어가지만 네. 이거는 미는 수, 보태주는 수지만 미는 수와 붙이는 수를 선수를 하면 찝었을 때 딱 끊기는 형태가 네. 나옵니다. 역시 찝는 게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여기서 두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흑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승부로 갈 생각이라면 여기서부터 패를 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7, 8, 9, 이런 것도 있겠네요. 단수 치고 따내고. 백이 바라는 정리는 흑이 늘어줘서 넘어가는 것. 이건 백이 정말 깔끔하게 됐고 네. 이 패만 버티면 집으로는 상당히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 흑이 하나 젖혀두고 셋, 이건 넷, 어떻게 됩니까? 6, 7, 8, 9, 방금 그림은 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되고 젖히고 느는 수까지 가능하면 집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양패 형태로 끊기는 모양이 돼서 자, 이대국은 일단 위대마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허영호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이지연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마지막 변화가 하나,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뭐 장 끝내기 반패 정도만 남았네요. 네. 패는 하나씩 이으면 되고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백은 28집, 흑은 32집, 네, 네집 차이. 네 집인가요? 2집 반을 백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지연 선수는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나가고요. 네. 이지연 선수는 이번 대국 승리로 6승 2패, 허영호 선수는 4승 4패가 됩니다. 네, 이지연 선수의 승리로 일단은 1대1 스코어가 됐고요. 1국은
워낙 지금 변화가 네. 좀 급변했던 터라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일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1부는 1대1 스코어에서 마무리하겠고요. 1국과 또 4국, 5국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